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운 구간 안에서 22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19로도 살짝 밀리나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봤자 25를 또 넘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20대 꿀 발라봤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깨를 확 펼 수 있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계속해서 위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그래도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갑자기 또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심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큼의 강력한 호재는 아니라는 것도 여기에서 지금 반증이 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시장은 전쟁을 넘어서 금리 그리고 거시경제 전반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상승이 스멀스멀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묘연해 보이는 우리 시장이니까요. 이 안에서 보수적인 전략들 내일의 코인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총이 조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1.26% 하락한 모습이죠.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2조 2천억 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살아날 힘이 부족하다라는 게 반증되고 있다는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24시간 내의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오늘 새벽부터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더 밀리는 건가 보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오전 중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24% 소폭이지만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그렇다면 다른 변수들이 조금 더 우리 시장을 도와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차츰차츰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약간은 또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죠. 기관들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는 거 다음에 ETF 자금 흐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여전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주 연속해서 밑으로 빨갛게 막대가 그려지고 있는데 일단 기관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부정적인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나마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막대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지난주 2억 2,684만 달러 기관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관의 자금만큼은 아니다라는 데에서 약간은 조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가장 키포인트 순유출이 아니라 순유입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단의 ETF로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알트가 더 뒷받침이 돼주기만 한다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또 빠지는 모습이네요. 한 10시 반부터 갑자기 훅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조금은 11시 대비해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64,400달러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도 0.3% 빠지고는 있지만 1,740달러 지켜주고 있습니다. XRP 1.31% 빠지면서 1시간 전 대비했을 때 등락을 본다면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제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만하죠. 솔라나는 오늘 아침에도 힘이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3% 정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전 중에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 밀리는 거는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죠. 이제는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우리가 사실 스타트도 그렇게 막 좋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조금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오전 중으로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반등 흐름을 조금 토해내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참 착잡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시장 진단 내려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통해서 방향키부터 잡아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아침부터 열심히 오르는 것 같더니 지금 또 무슨 미끄럼틀 타는 것 마냥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참 우리가 이게 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주봉부터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봉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지난주 주봉 자체도 스타트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봉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여기 비어있는 공간 채우고 나서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주봉에서 몇 번이고 반복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되돌림 이후의 하락, 되돌림 이후의 하락, 지금도 이건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오전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했던 그 구간 때 우리가 시간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가 1시간 봉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구간 딱 8시 이후에 그리고 9시 시작하면서가 이제 주봉도 바뀌고 날봉도 갱신이 되는 시간인데 네. 딱 9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의 하락을 생각하면은
결국에 주봉도 이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될 게 아니었는데 9시 전에 주봉 갱신되기 전에 주봉을 하락을 만들어 놓고 음봉을 만들고 지금도 거기에서 뭐 반등이 2%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보면서 이제 뭐 반등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네. 우리가 현재 이 시간대 자체가 주봉 갱신 전에 그리고 주봉 갱신 이후에 바로 밑꼬리도 없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은 그냥 주봉상의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가님이 항상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베어 플래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요새 보면은 우리 지금 이걸 또 날봉 캔들로 보면은 네. 우리가 주봉상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구간들을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길게 하락을 한번 하고 나서 이 되돌림까지 이 구간이 그래도 물량을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우리가 날봉을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 뭐 횡보하는 기간도 굉장히 적고 여기서도 이 앞에서 나온 이 하락을 생각을 했을 때도 아직까지 뭐가 다 흡수가 됐다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 터치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상승보다는 우리가 하락이 먼저 보이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사실은 딱 그 주봉 갱신 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스타트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봉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문가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밑꼬리를 달지 않고 주봉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 급한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흐름이 더 그만큼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상승, 오전에 나타났던 상승에 환호할 게 아니라 앞으로를 조금 더 대비해야 되는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밑에 쪽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될 것 같다. 경고성으로 메시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 전략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밑으로 내려와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소외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도 우리가 뭐 안 볼 수는 또 없으니까 네. 이더리움 주봉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이더리움이 조금은 더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차트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봉이 이번에 갱신됐을 때도 보면은 직전 음봉 캔들도 뭐 윗꼬리 너무 길게 나왔고 지금도 뭐 상승이 나오긴 했다만 비트코인보다도 올라오지도 못했고 너무 미미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지금 4시간 차트로 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리플 이런 코인들이 좀 극단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도 사실은 뭐 비트코인 가는 방향대로 보는 것도 좀 좋겠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저는 방향이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뭐 상승이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더리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에서는 조금 더 약하게 반응을 할 거고 오히려 하락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은 더 강한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 직전 주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윗꼬리의 길이도 정말 다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이 갭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뭐 저점 갱신을 하겠지만 이더리움이 꽤 큰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우리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도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깨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더리움 보면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비트코인 가면은 뭐 이더리움 따라오겠지. 뭐 이더리움 뭐 지금 사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당장에서 뭐 지금 고래들이나 뭐 기관급들도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한다면 네.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거나 방향을 보여줬을 때 이더리움이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사실 이더리움의 차트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참 맞습니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라도 들어가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손실권에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또 그 맞습니다.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워낙 커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물량을 다 정리하고 다른 쪽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 가지고는 있으면서 지켜보는 게 나은 걸까요? 일단은 지켜보는 편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까지는 그래도 왔을 때, 그래도 메인 유동성까지는 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좀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뿐인 거지. 근데 이 구간까지 왔을 때면은 뭐 우리가 주봉상에서의 다시 한번 뭐 20%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때 되면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더리움 싼 가격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이 자리까지 오면은 꽤 중요한 유동성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 구간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뭐 매수를 하기도 좋은 자리인 거지. 네. 그리고 이 구간까지 가는 게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할 거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하락은 남아있는 게 보여지는 시장이니까 그것까지도 좀 인고를 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보유자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시지만요. 한 번 찍고 그 다음에는 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 있다라고까지 내다보셨죠. 조금 기다리셨다가 치고 더 내려갔을 때 그때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서 평단을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시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아닐 때는 꼭 정보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메이저들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단에서 어떤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코인 메테오라입니다. 이 메테오라가 맞습니다.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네.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질문도 해주시고 뭐 이게 뭐 더 상승을 할 건지 뭐 이게 여기서 조정이 올 건지 그래서 메테오라 뭐 최근에 정말 강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메테오라 지금 우리가 날봉 구조에서 보면은 뭐 꽤 좋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비트 그리고 뭐 빗썸 국내 거래소에서도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 코인들이 반짝했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 눈독 들이시는 분들 지금 메테오라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그럼 지금 메테오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뭐 살펴보면서 얘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메테오라는 한 번은 쉬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진짜 급하게 올라와서 맞습니다. 힘이 조금 딸릴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뭐 시총도 워낙 저시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길게 신규 상장 이후에 길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뭐 버텨주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뭐 거래를 안 했었던 코인이고 그만큼 유동성이 그렇게 부족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더 상승을 바라봐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좀 아쉬운 게 일단은 우리가 이 구간을 단기 저항으로 잡아보고 일단은 이 바닥 대비해서도 지금 그래도 뭐 80%, 90% 와.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여기에 존재하는 유동성 한번 제거를 한 이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메테오라를 지금 진짜 나는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되돌림을 노리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거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도 사실은 매수를 받았을 때 좀 반등이 뭐 빠르게 나오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구간들이 견고하지 않았었던 코인이고 사실 밑에 있는 거래량들만 보더라도 꽤 부족했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우리가 주요 구간들 뭐 피보나치 체크를 해놓고 뭐를 해놓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반등이 좀 세게 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메테오라를 거래하실 분들은 뭐 눌림을 노려봐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메테오라 지금 뭐 구경 중이셨던 분들 어디서 사볼까 하셨던 분들은 사실 얘는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라왔기는 했는데 약간 이마저도 조금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테오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 코인인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이 섹터를 봤을 때 뭐 디파이 뭐 그리고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우리가 네. 최근 들어서 정말 강세였던 거는 뭐 AI 그리고 그쵸. RW 이거 외에는 그냥 외로 들어가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지금 뭐 우리가 뭐 AI 하면은 뭐 지금 월드 뭐 랜더 되게 순환매 정말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쵸. 지금은 그 외의 코인들은 사실 어떤 뭐 수식어가 붙지도 않고 그냥 이런 그냥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알트 시장이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미니 불장이다 생각할 정도로 알트 시장이 좋았었는데 AI들이 오르면서 그 외에 이제 소외받았던 알트 코인들이 좀 상승을 했던 거지. 지금은 우리가 사실 코인을 어떤 섹터들을 보고 이럴 거는 사실 AI랑 RW 제외하고는 섹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인도 솔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주식처럼 뭐 반도체다 뭐다 이렇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사실 알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큰 틀로 RWA, 뭐 AI, 밈 이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메테오라는 뭐 AI, RW 그 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이 된다는 건 지금 오른 데에 그만한 무언가에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잠깐 시장의 관심이 반짝 몰렸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되돌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욕심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미 오른 애들은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코인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 그 안에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다음 코인 저트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강세인 코인들 찾아보면 또 많이 오른 것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오히려 또 배가 아픈 것 같기는 한데 네. 저트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트라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차트를 좀 길게 들여놓고 보면은 뭐 정말 옛날부터 와. 뭐 강했었던 그리고 이름을 바꾼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트라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 넓은 구조 최근 들어서 뭐 상승폭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뭐 검색해보고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어떤 움직임을 계속 만들고 있냐면 날봉에서 보더라도 뭐 상승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은 뭐 네. 70%뭐 지금 뭐 80%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와. 올린 만큼 더 더 빼고 무섭게 빠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저트라도 우리가 금토일 뭐 그 주말 들어서 갑자기 또 한번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꼬셔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계속 이제 사실 올라가는 게 몇 번 보였었기 때문에 네. 얘는 내가 지금 뭐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가 뭐 빠지는 거면 나 조심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욕심이 좀 맞습니다. 나죠. 저 끼를 믿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 하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사실 이런 코인들이 뭐 걸리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구간들이 잘못하면은 계속 뭐 지금은 내려왔다 올라오고 지금도 뭐 내려왔다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코인들이 잘못 걸리면은 우리가 이제 탈출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하락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그래도 꽤 아프게 손절을 할 수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AI, RW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 이외에 알트 코인들이 주말 그리고 뭐 금토일 강세를 보였던 만큼 뭐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가 40% 50% 먹을 수 있는 코인 내가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거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저트라는 여러분들이 사실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온 코인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뭐 AI 코인이나 뭐 RWA나 여러분들이 눌림을 노려보시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은 사실 우리가
눌림을 노려보고 그렇게 거래를 할 만한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실 분들은 얘는 그냥 없는 코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더라도 아 이러다 빠지겠지 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저는 안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트라 그냥 없는 코인인 셈 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지금 차트의 무빙을 보면 굉장히 욕심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을 때 기회만 잘 잡으면 갑자기 펌핑이 나올 때 수익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봄직한 차트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정말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그만큼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상당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는 게 낫겠다. 전문가님이 웬만해선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이 정도로까지 강조를 하시죠.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강세 코인이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이런 조언 따라서 오히려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앞으로도 그냥 조금 멀리 해야겠구나 정도로 결론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메테오라 저트라까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약간 멀리 해야 되는 코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코인은 과연 어떤 의견 주실지 더 궁금해지는데 오피셜 트럼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무언가 말이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녀석을 가져오셨는데 네. 이 코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피셜 트럼프도 뭐 지금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 뭐 추세가 그렇게 막 전 죽었다라고는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피셜 트럼프가 이때 뭐 트럼프 뭐 생일도 있었고 뭐 지금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코인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되돌림이 들어오는 시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꽤 천천히 내려오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보면은 지금 14일부터 오늘까지 차트를 보면은 일주일 정도를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최근 알트코인들 구조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는 코인들은 꽤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되돌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오피셜 트럼프를 보더라도 얘는 지금 8일 동안 그래도 거의 일주일 넘게 이렇게 되돌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꽤 괜찮은 게 되돌림의 규모를 생각을 하더라도 꽤 안정적인 구조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상 존재하는 우리가 이 공백들도 결국에 내려오면서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오피셜 트럼프도 이 자리부터 좀 반응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이 코인을 좀 어떻게 보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네. 전 얘는 한 번은 더 상승을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그럼 뭐 매수를 해볼까 하고 뭐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은 더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가 올라오면서 추세를 좀 돌려놓긴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최소한 2,950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을 만든다면 이때는 들어갈 만한 움직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알트코인 뭐 어떤 거 좀 관심 종목 넣어두고 싶다, 뭐 지금 AI랑 얘네 좀 눌려 있으니까 다른 코인들 어떤 거 갈까 뭐 보실 분들은 사실 지금 오피셜 트럼프도 꽤 괜찮은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을 2,950원은 최소 돌파를 하고 되돌림이 나와야 됩니다. 멈추는 구간도 돌파한 자리를 그대로 멈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진입해보긴 괜찮은 차트가 만들어져서 지금 오피셜 트럼프도 뭐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 거래량도 뭐 그렇게 죽는 모습도 아니어서 지금 거래하실 분들은 오피셜 트럼프 관심 종목 지정을 해두시고 2,950원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고 한번 거래하시는데 이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드디어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봄직한 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하락을 끊어내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되돌리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관심 코인에 넣어두라는 거지 지금 매수에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50원 강조하셨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을 우리가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관심 코인에 잘 넣어두시고 2,950원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부터 알트단에서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비노 씨가 등판을 하면서 경제 지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네, 부각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파급력이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뭐 많은 사람들이 금리 동결은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얘가 뭐 비둘기치 매일치 이거를 뭐 궁금해하긴 했어도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가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얼어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경제 지표는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뭐 지금 이전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을 때랑은 완전히 톤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PMI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 서비스 PMI거든요. 미국 경제 7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세로 나올지 약세로 나올지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FOMC 이후로 이렇게 좀 우리가 파급력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건데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발표가 6월 2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오후 10시 45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다른 지표들 뭐 9시 반에 나온 애들보다는 좀 늦게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뭐 시장에서 뭐 9시 반에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US 그러니까 플래시 PMI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적어놨지만 서비스 PMI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내일 발표되는 이 PMI는 꼭 그래도 체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PMI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게 지나가는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케비노 씨가 나타나고 나서 연준은 더 이상 무언가의 힌트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처음 발표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가 괜찮은 건지 강세를 보이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가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에는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의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는 좀 변동성에 주의를 많이 해봐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사실 PC가 조금 더 강한 변동성을 네. 보였었던 만큼 이번 주 발표되는 PC도 우리가 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PC는 그냥 뭐 패드에서 공식적으로 인플레 지표로 정말 그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PC에서도 뭐 서비스, 비내구재, 내구재 등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사실 이 서비스, 이 비용 자체가 가장 인플레를 압력을 하는 거라서 앞에서 발표되는 PMI 자체도 서비스 PMI가 가장 중요했고 지금 이 근원 PC에서도 지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되는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부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년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CPI를 발표를 했을 때도 CPI가 뭐 작년보다도 꽤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PC도 뭐 저번 달 중요하겠지만 전년 대비에 지금 얼마의 수치를 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발표 시간은 6월 25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그냥 파급력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CPI보다도 전 강하게 PC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PC가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를 하거나 했을 때 이 시장 분위기가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표는 그래도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PMI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서비스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기의 그 50% 이상을 훌쩍 넘겨서 지탱을 하고 있는 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 전략들,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의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안에서 전략을 세워봤다면 이제는 그 전략을 세우기 전에 어떤 원칙부터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단타로 접근하랬어 이러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계속 손실 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점인 걸까요? 결국에 저는 원칙이랑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네. 본인만의 규칙은 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그냥 룰이라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어느 자리를 보고, 혹은 뭐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름만 보고 그냥 종목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저는 하셨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는 거래보다는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목표는 이 규칙만 지키면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확신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매매법을 다 배워도 결국 시스템이 없으면은 결국은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규칙 같은 거나 룰 같은 거를 좀 잘 정할 수 있을까 가이드를 좀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위 타임 프레임,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제가 뭐 4시간, 그리고 뭐 날봉, 그리고 뭐 주봉,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하락 횡보 중인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맨날 1분봉만 보고 5분봉만 보고 뭐 지금 뭐 차트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뭐 상위 타임을 체크를 했는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 구조가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가, 추세가 지금 반전이 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추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타임에서 상승이고 하락이고 횡보하는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가격 구조가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지,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지 추세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격이 지금 주요 지지와 저항에 도달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차트 중간에 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내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RDR, 리스크 대 리워드, 그러니까 위험 대비 우리가 수익이 최소 1대2 이상인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죠. 1대2를 최소로 잡아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 4번 이기고 6번을 지더라도 결국 수익이 되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안 좋은 손익비에서는 거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절 위치는 논리적이었는가, 뭐 지지를 벗어나서 손절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섯 번째, 뉴스나 이벤트, 고변동성의 시간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녁에 9시 30분만 피하면 사실은 다 피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만 찾아보고 오늘 지표 발표가 있나? 체크를 하시고 거래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녁, 그러니까 21시 30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속 손실 3회 이상인가? 아니면 몇 번 이상이 나왔는가?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연패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때는 뇌동 매매를 하기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손실이 몇 번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시고, 여덟 번째, 컨텍스트랑 신호가 3개 이상 겹치는가, 이것도 가장 중요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왔고 했는데 신호가 이게 지금 뭐 하나, 두 개, 세 개, 한 개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손절이 나갈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뭐 한 번 거래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챙기냐, 귀찮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사실 운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만의 시스템을 만든 4개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정리, 뭐 현재 뭐 제가 올려드렸던,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을 드렸었던 뭐 프라이스 액션이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기본 개념은 마스터 정도는 아니어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럼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첫 번째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백테스팅.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를 사실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이미 지나온 거를, 이미 결과를 아는 거를 뭐하러 봐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차트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합니다. 결국에 프랙탈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과거 차트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 투자 시장은 많이 보는 사람, 그리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라서,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과거 차트 많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포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뭐 데모 계좌, 뭐 모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봐도 내가 그래도 이건 내가 수업료로 내도 괜찮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그래서 포어 테스트, 실시간 뭐 데모 계좌, 요새 뭐 거래소마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근데 저는 이게 데모 계좌를 여러분들이 직접 근데 많이 하셔라라고 말은 못 하겠는 게 내 돈이랑 사실 가짜 돈이랑 느낌 자체가 달라서 공부가 많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그래 내가 수업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해봤는데도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평생을 모아온 뭐 여러분들이 뭐 근로해서 모아온 그 돈을 이런 데다 그냥 받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는 해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 규칙을 문서화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체크리스트는 그냥 제가 거래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거래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만의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또 이건 좀 불편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뭐 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사실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업데이트, 그냥 뭐 핸드폰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좀 된다라고만 하면은 거래할 때는 그래도 꽤 괜찮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래 일지 사실 너무 귀찮죠. 저도 뭐 잘 안 쓰긴 하던데 그래도 여러분 쓰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매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저는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날짜랑 코인 그리고 뭐 타임프레임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뭐 엑셀 아니면 뭐 노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날짜 뭐 오늘이면은 뭐 오늘, 그리고 코인은 뭐 비트코인, 뭐 타임프레임은 뭐 내가 4시간 봤다, 1시간 봤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놨을 때 내가 만약 나중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느 구간대 강하고 어느 구간에 약한지 정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랑 여러분들이 사용한 패턴. 그러니까 뭐 패턴 중에서도 내가 뭐 삼각수렴,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런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뭐 베어 플래그를 보고 활용을 했다. 이런 것들도 적어두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에 약하고 뭐에 강한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진입한 이유. 체크리스트 우리가 몇 개를 충족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입한 이유에 그냥 대충 올라갈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입한 이유가 뭐 지지에 도착해서 뭐 저항에 도착해서 이 구간에서 뭐 되돌림이 왔는데 뭐 50% 되돌림이라서 이런 것들 적어두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번째는 RDR.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최소한 1대2는 잡아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10번 매매해서 6번 지더라도 수익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손절, 익절 한 위치. 이거는 그냥 적어두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 내가 수익을 냈는지 손절이 나갔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 거래를 했을 때는 좀 괜찮았다. 근데 내가 좀 이 거래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지는 너무 귀찮더라도 한두 번 좀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걸 여러분들 사실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지금 뭐 주식장에 좀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올라가니까 뭐 돈 막 바리바리 쌓아두고 좀 주식장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당장 나는 근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은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이나
매매에 있어서는 좀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싸움이 맞습니다. 단기간에 하려는 건 사실 도박이랑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갬블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을 3개월 이상 그냥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귀찮다 하시면은 최소한 한 달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은 그래도 하시면은 꽤 도움 되실 거니까. 두 번째, 승률보다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죠. 손익비가 좋으면은 많이 줘도 결국에 수익으로 끝나요. 그래서 승률보다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고 일관성을 우선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관성 말하는 거는 익절이랑 손절 나갈 위치에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이 일관성은 우선으로 두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달 내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고 업데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작은 승리를 쌓는 것. 이게 그냥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냥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프로씩을 수익을 내더라도 그게 꾸준하게 간다면은 이렇게 일확천금 노리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린 것도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 일부 보여드린 거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꾸준히 가는 시스템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최소한 뭐 10개가 아니더라도 5개라도 좋으니까 체크리스트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우리가 간과했을 법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한두 주 아니면은 한두 달 이렇게 투자하고 말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지 쓰는 거 귀찮은 거 나도 안다.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훗날 차이가 정말 많이 드러나겠죠.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 들이시면서 향후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나중에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에서 더 디테일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님의 실질적인 전략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 요즘 시장에 맞춰서 이것도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들어가는 코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사실 길게 볼 만한 우리가 섹터라든지 코인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히든 코인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면은 지금 구조 자체는 우리가 매우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이 구간들 결국 물량 모아주는 시간 분명히 충분했고,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선이 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도 정말 괜찮은 부분인 게,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되돌림을 좀 보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되돌림을 보면은 결국 이 공백까지도 채워주면서 그대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로 뭐 상승을 볼 만한 그런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한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당장 돌파를 해주는 게 좋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눌림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기도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손익비도 꽤 괜찮은 게, 얘가 지금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될 구간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절을 5% 잡고 익절을 12% 잡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손익비 자체도 1대2가 넘어가는 수준이고, 현재 자리 자체도 되돌림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이 앞선 이 큰 하락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간 60%까지는 우리가 되돌림을 노려보기 정말 괜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상한 뭐 알트코인들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바에는 그냥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짧게 먹더라도 그래도 구조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고 조금 안전해 보이는 그런 코인 여러분들 좀 거래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장 변동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히든 코인들 계속해서 정보방에서 우리가 브리핑 그리고 목표가 설정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전략이랑 다 한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손익비 측면에서도 괜찮고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선 게 확인되고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세한 접근 전략들, 정확한 타이밍,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